안녕하세요. 주식하는 남자 쿠니네입니다. 오늘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수소에 관련된 이 내용을 좀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제 수소 관련주로 일진 하이솔루스를 한번 이제 뽑았었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두산 피어셀, S 피어셀, 그다음에 현대건설,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범한 피어셀 이렇게 이제 수소 관련주로 이렇게 컨택을 했는데요. 이 수소 관련주를 뭐 투자하기 위해서, 그리고 수소를 왜 투자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세부적으로 이제 지속해서 유튜브에다가 제가 공부하는 차원으로 업로드를 시킬까 합니다. 일단 수소에 관련된 내용을 좀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가 다시 주목을 받는 것이 1970년대 이제 중동 전쟁하고 오일 쇼크 그로 인해 가지고 이제 선진국들이 느끼게 된 에너지 안보 위기가 관련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특정 지역에 이제 매장되어 있는 석유와 달리 수소는 전 세계 어디에서든지 이제 물만 있으면 만들 수 있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수소 에너지 예찰론자들이 수소 낭만주의자라고도 이제 불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소의 매력은 무엇이 있을까요? 수소의 매력은 수소는 꿈의 에너지이자 어디서나 이제 구할 수 있는 무한 에너지이고요. 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이제 청정 에너지입니다. 이제 화석 연료는 에너지를 만들면서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만 수소는 전기를 만들고 부산물로 순수한 물만을 남길 뿐입니다. 그래서 물은 다시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원료가 되고요. 근데 이제 물은 H2O로 이제 수소 2개와 산소 1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물을 나누면 수소와 산소가 나오고요. 수소와 산소를 결합하게 되면 에너지와 물이 나오고, 물을 또 분해하게 되면은 수소와 산소가 나오니 가히 이제 무한 에너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도 없고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도 배출하지를 않아요. 화석 연료를 태우면서 나오는 미세먼지 때문에 이제 우리 아이들이 호흡기 질환에 걸리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에너지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태풍과 가뭄, 그 다음에 극한과 폭염이 인류를 위협하고 있는 현재 지구 온난화와 기후 변화를 늦출 수 있는 대안이기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제가 올려드렸던 기사를 한번 제가 이제 여기다 좀 올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해파리는 늘고 꿀벌은 사라지고 이제 기후 변화의 이제 역습이라 그래가지고 요 내용을 보게 되면은 간략하게 제가 이제 좀 천천히 이렇게 내리면서 보여드릴 건데, 여기서 내용을 조금 보면 사라진 꿀벌 78억 마리. 여러분들 이런 얘기는 한번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꿀벌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되면 인류는 멸망하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예전에 책에서도 많이 소개가 된 적이 있는데요. 이 바다에서 해파리가 늘고 있다면 땅에서는 꿀벌이 사라지고 있답니다. 지난 겨울과 올봄 사이 전국에서 78억 마리의 꿀벌이 실종되는 사태가 발생을 했고요. 한국양봉협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전국 양봉농가 약 2만 3천 가구 중 4,173가구가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벌통 하나에 사는 꿀벌 개체수를 2만 마리로 추산하면 꿀벌 약 78억 마리라는 계산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꿀벌이 사라지게 되는 게 보게 되면은 뭐 이제 그 채소라든지 뭐 야채라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이제 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점점 커지게 되고, 꿀벌이 이게 빨아들이는 그 꿀을 이 꽃에서 빨아주지를 못하게 되면은 이게 재배가 완성이 되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기계로도 절대 그 꿀벌을 대체할 수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이런, 안 그래도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식량 인플레이션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와중인데, 이제 꿀벌이 이 지구 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또 사라지게 되면은 인류가 이제 식량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심각한 존폐가 걸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생각한다기보다는 이게 확정적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다음 이제 링크 뉴스를 좀 공유를 해드리면은, 인간 활동으로 인한 플랑크톤도 이제 바다에서도 역시 산성화가 지금 가속이 돼가지고 이 내용을 여기서 간단하게 좀 체크를 해드리면은, 기후 변화로 인한 환경 문제가 이산화탄소 증가뿐만 아니라
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주던 바다가 해양산성화 해수에 이산화탄소가 용해되어서 점차 산도가 강화되는 현상에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다 속 이산화탄소 증가가 해양산성화로 이어져서 많은 생태계 생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바다에 대한 그 산성화가 급격하게 진행이 되면서 해양 산업에 대한 부분들도 엄청난 지금 타격을 보게 된다는 내용이거든요. 요런 내용도 보게 있고, 그리고 내용 중에 해양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지구 온난화 완화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지만, 요 내용이죠. 해왔지만 더 이상 이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지 못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물컵에 이제 담을 수 있는 양이 꽉 차서 더 이상 흡수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고주재단은 해수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근본적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육지와 바다 그리고 특히 바다 식물과 동물을 재생하고 부활시켜야 된다고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가 죽어가는 것은 기후변화 때문이 아니라 인위적인 오염 때문이라고, 유해한 화학물질과 플라스틱을 대기와 토양 하천에 흘려보내는 것을 당장 멈추고 오염 원인을 배제하는 그 2045년까지 해수 pHi가 7.95에 달하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된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더 이상 담지를 못하고 흡수를 하지 못하게 되니까 지구가 이제 완벽하게 파괴가 된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수소에 관련된 이제 또 다음 이야기를 좀 다뤄볼 건데요. 이제 수소 전기차를 언급할 때는 이제 수소 폭탄에 대해서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 전지 연구자들이 굉장히 안타까워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상온에서 이 수소 폭탄에 이용되는 중수소와 이중수소를 구현할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에너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한 연료 그 전지 업계 관련자는 수소 전기 자동차로 수소 폭탄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노벨상을 받을 것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식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수소는 위험하지가 않아요. 수소하면 폭탄부터 이제 우리가 떠올리는데, 실제로 이제 수소 폭탄으로 인해서 나오는 사고 확률보다 교통사고로 사망할 확률이 아주 높다는 연구 발표가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수소가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그 인간들이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결론은 연구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데요. 인간은 이제 무분별하게 에너지를 사용을 했고, 그 결과 이제 급격한 온실가스 발생으로 인해서 기후 변화를 이제 초래했기 때문이죠. 기후 변화에 대한 많은 학자들의 연구 결과 기후 변화의 90%는 이 인간의 활동 때문이라는 평이 되게 일반적이에요. 그 중에 이제 55%는 이산화탄소 때문이었고요. 이제 물론 인간이 이제 숨을 쉴 때 내뿜는 이산화탄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석탄, 석유 등 화석 연료를 이용하면서 나온 이산화탄소 문제인데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이 1970년대에서 70년대 227억 톤에서 1212년 535억 톤으로 2배가량 증가를 했고요. 한국은 1990년 2억 9천만 톤에서 2013년 6억 9천만 톤으로 약 2.4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각국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37% 감축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2019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수소 바람이 지금 불고 있고요. 이번에는 수소가 그 많은 장애물을 극복하고 대중적인 에너지로 과연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스스로에게 이제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이제 내용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수소 전기 자동차는 내연기관 자동차와 동등한 수준으로 이제 품질이 굉장히 향상이 됐어요. 그래서 수소 에너지를 조금 더 저렴하고 친환경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술과 인프라도 10년 전과는 지금 이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개선이 됐어요. 그래서 무엇보다 지구 온난화에 대한 우려, 그리고 그에 따른 각국 정부의 환경 규제와 수소 사회를 만들어가는 이제 최대 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수소를 볼 때는 이제 비교 대상이 이제 또 전기차가 될 수 있는데, 수소차와 전기차 이제 어떤 게 더 좋을까라는 이제 내용을 좀 다뤄볼게요.
그래서 자동차가 구동이 되면 수소 탱크에 이제 수소가 연료전지 안으로 들어가서 공기 중의 산소와 만나서 이제 전기를 만들어요. 근데 이제 반면 배터리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 발전소나 화력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배터리에서 싣고 다니게 됩니다. 이제 둘의 차이는 전기를 안에서 만드냐, 밖에서 만드냐 그 차이가 있습니다. 이 두 자동차의 공통점이라고 하면은 모두 전기 모터로 이제 구동되는 전기차예요. 근데 또한 엔진이 없어가지고 소음이 없고 연소를 하지 않으니까 이제 질소산화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전혀 미세먼지 배출이 없습니다. 그래서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그 배출할 때는 안 나오지만 만드는 그 에너지가 결론은 이제 전기차는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되죠. 연료전지 기술의 발전으로 내구성은 좋아지고 가격은 이제 점점 다운이 되고 있습니다. 인프라는 구축해야 될 문제이지 인프라가 없다고 해서 수소 전기 자동차 기술이 현실성 없다고 매도할 수가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수소차는 장기적으로 전기차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는 관측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소는 고갈되지 않는 에너지고요. 전기차 충전은 외부 전기 공급으로 리튬 이온이 화학 반응을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이 수십 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근데 그에 반면 이제 수소 충전은 이러한 화학 반응 자체가 없이 압축된 수소를 연료 탱크에서 채우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제 3분 안에 끝나고요. 배터리 전기 자동차의 충전소에는 30분 안에 충전이 가능한 급속 충전기 5시간 이상이 걸리는 고속형 완속 충전기가 있어요. 이 급속 충전기는 설치 비용이 한 4,5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고정형 완속 충전기는 300만 원 정도가 들어가요. 배터리 전기 자동차의 수소 전기 자동차 모두 인프라가 이제 부족한 상황에서는 한 기당 그 설치비가 훨씬 낮은 배터리 충전소를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수소 충전이 훨씬 짧은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배터리 전기 자동차 충전 시간이 길어서 한 번 충전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또 공간 차지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문제 때문에 충전소 한 기가 많은 차량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죠. 쉐보레 전기자동차 경우에는 충전 시간이 약 80분 정도 걸리는데 하루 종일 충전을 해도 18대밖에 충전을 하지 못해요. 근데 반면 수소 충전소는 한 번 충전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하루에 480대를 충전할 수 있어요. 수소 충전소는 28기만 있으면 약 100만 대의 수소 전기차를 감당할 수 있고요. 이 경우 충전소 설치에 필요한 예산이 약 한 750억 정도 들어간다 그래요. 750억은 배터리 전기차의 급속 충전기 약 1500기를 설치할 수 있는 비용이에요. 그런데 1500기의 급속 충전기가 감당할 수 있는 전기차는 약 20만 대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 초기 설치 비용만 가지고는 따질 수 없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이제 국가에서 반드시 민간 사업을 독려해가지고 민간 사업자가 뛰어들 수 있게끔 만들어줄 거예요. 왜냐면 민간 사업자가 뛰어들어야지 그 산업이 발전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지금은 비용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민간 산업이 뛰어들기에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넥소는 일회 충전으로 이제 610km 정도 달리는데요. 수소 탱크는 무게가 150kg입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전기차가 이런 똑같은 주행 거리를 확보하려면은 배터리 무게가 800kg가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비행기는 사실 꿈도 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링크를 하나 또 공유를 드리면은 수소로 가는 비행기 2025년 시연 현대차가 롤스로이스랑 이제 마손을 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이 워렌 이스트 롤스로이스 최고 경영자랑 국제 에어쇼가 열리는 영국 판버러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미래 항공 모빌리티 협력 양해 각서를 맺었다라는 내용이 이제 뉴스가 떴는데요. 이거는 제가 예전부터 굉장히 상상을 했었던 시나리오였었어요. 왜냐면 비행기랑 선박은 무조건 수소로 운행이 되고 절대 비행기가 뜨려면 배터리를 적재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사실 적재가 되는 만약에 그런 기술이 구현된다고 해도 여러분들 현실적으로 자동차도 충전하는데 하루 종일 걸리는데 비행기는 그 시간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인류가 하나로 연결되는 데는 이 전기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벌써 이 수소로 가는 비행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제 수소 기술력이 전 세계 탑인 만큼 이제 이 유럽 쪽에서도 알아줘가지고 MOU가 이렇게 체결되는 내용들이 지금 이게 떴는데 저는 굉장히
호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유럽뿐만 아니고 미국에서도 이 그 현대랑 손을 잡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그 기사 내용들이 보도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이제 대중화 이유에 대한 가정인데 기술을 개발하는 것과 대량 생산을 하는 것은 이제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어려운데 그 기술을 토대로 제품을 대량 생산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만약에 대량 생산이 되게 되면 규모의 경제로 인해서 가격은 낮아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 가격의 한계를 무조건 대량 생산으로 해결하겠다는 주장은 무책임한 내용이죠. 시장 초기에는 수요가 부족해서 대량 생산으로 가격을 낮춘다고 해도 재고가 쌓여서 막대한 손실을 입어요.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대량 생산에 대한 투자를 단행하려면 맷집이 있어야 되고 언제쯤 대중화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망과 그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수소가 이제 대중화가 되는 거는 저는 시간 문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소 운송 현황을 또 이제 보면은 운송을 쉽게 하기 위해서 액화시키고 있고요. 영하 253도로 극저온으로 액화시켰을 경우에는 부피가 80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수소 충전소의 경우 기체 수소를 가지고 충전을 하고 있고요. 수소 운반은 크게 이제 튜브 트레일러와 파이프라인, 그리고 튜브 트레일러에서는 생산지에서 수소를 저장 그리고 충전소까지 운송해서 공급을 하고 있어요. 이 압축 용기가 필요해가지고 국내 기술 개발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된 상황이고요. 정부에서도 압축 용기의 압력, 그 다음에 용량, 그리고 용접 기준을 완화해가지고 그 450바 450리터에서 700바에서 1400리터로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가 기준을 풀어줬고 일회 운송량이 기준 300kg에서 600kg까지 이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운송비가 저렴해지고 규모의 이제 경제학이 실증 특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NK테 튜브 트레일러바 350바 1200리터, 그리고 이제 일진하이솔루스는 350바에 450리터, 하나솔루션은 450바에 550리터를 이렇게 특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수소에 관련된 왜 우리가 수소를 투자해야 되는지 이 기업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 수소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제가 한 20분 가량 이렇게 담아 봤는데요. 제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요 일진아이솔루션과 두산퓨어셀, S퓨어셀, 현대건설,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범한퓨어셀 이 기업들을 장기적으로 10년, 15년 이상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 왜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세부적으로 더 제가 스스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이거를 좋은 의도로 제가 이 유튜브에다 업로드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 실제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세상에서 말도 안 되는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을 겪으면서 이제 그 현실적인 박탈감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수소를 투자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노후 연금을 준비할 수 있고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그 제 생각에는 굉장히 많은 강한 확신과 그거에 뒷받침되는 논리적인 근거를 제가 제시를 하면서 이거를 유튜브에다가 계속해서 업로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혹시나 도움이 되셨으면은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이거를 업로드를 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